안녕하세요. 정신분석 앱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상관계를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가렛 말레의 유아의 심리적 탄생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재접근 단계의 후반부 부분 되겠습니다. 우리 초기 중기는 지난주에 다뤄봤고요. 자, 이제 후반부 들어오면 이제 서서히 아이들이 이제 분리 개별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 단계까지 온 거거든요. 심리적으로 탄생할 수 있는 그 마지막 부분까지 온 겁니다. 자, 요 재접근 단계 동안 아이들 엄마를 관계 경험을 통해서 전능한 통제를 강하게 요구하고요. 또 엄마하고 떨어지는 거에 대한 극단적인 분리 불안도 아이들 경험해내지요.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시기거든요.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은 그러면니까 엄마하고 더 붙으려고 위로받으려고 하고 친밀감을 요구하는 그 요구도 강하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또 독립을 향해서 나가야 되니까 자기 자신의 힘을 시험하고 싶은 자율성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붙었다가 나갔다가 아주 붙었다 나갔다 하는 그 시기가 막 반복되면서요. 이 아이들 엄마와의 관계 경험을 통해서 나하고 엄마 사이에서 최적의 거리가 무엇인지, 불안하지 않으면서도 내 자율성을 시험해 나갈 수 있는 그 최적의 거리가 무엇인지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 독특한 자기만의 거리를 발견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자, 최적의 거리는요, 가까이 있으나 엄마하고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내 자율성을 충분히 연습할 기회도 제공하면서요. 또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장하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엄마는요, 신체적으로 존재하지 않아도, 자, 이 아이들, 엄마가 같이 옆에 없어도요, 개별화를 위해 기능하는 능력이 이제 점점 증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이제는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 힘이 조금씩 증가하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건 대상 항상성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이들 개별화를 증진시키는 요인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면요. 첫 번째, 언어 발달입니다. 자, 이때 언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요. 아이들 사물의 이름을 부르고요.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사물을 이렇게 명명하는 능력을 통해서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언어 발달이 아이들이 개별화를 증진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요. 두 번째는요, 내재화 과정입니다. 자, 좋은 엄마와 좋은 아버지를 동일시하면서 그 표상을 아이들 마음속에 내재화 시키지요. 자, 요런 것들. 그리고 또 규율과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뭐라고 하라고 하는 요구들 있죠. 이것들을 아이들이 서서히 심리 내면 안에 내재화 시키면서 초자아가 발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정신기제가 내 안에서 지금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좋은 엄마 경험, 좋은 아버지 경험한 것들,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좋은 엄마에 대한 이미지, 표상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대상 항상성에 대한 것들이 점점 더 잘 자리 잡을 수가 있겠지요. 자, 요 내재화하는 거, 동일시하는 요런 정신기제들의 발달이 아이들한테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작용하고요. 이것이 아이들 개별화, 심리적으로 탄생시키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때 아이들 많은 놀이들이 발달하지요. 상징적인 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 놀이를 통해서 자신의 소망과 양육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보살받고 싶은 그 소망을 인형놀이를 통해서라든지 뭘 통해서라든지 아이들이 표현하지요. 그 다음에 불안과 공포를 막 싸나운 짐승들이 잡아먹고 먹히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부딪히는 이런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의 소망과 불안, 심리 내면적인 어떤 환상들을 표현하는 능력이 이때는 발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불안을 이렇게 다스려 나가고 통제해 나갈 수가 있는 힘이 생기지요. 그리고 또 이 사회화를 이루기 위해서 사회에서 배워야 되는 그런 규칙들을 이 놀이를 통해서 그 사회에 필요한 기술들을 숙달할 수 있는 기술들을 아이들이 배워나가지요. 이런 놀이가 잘 발달하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이렇게 심리적으로 탄생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이 충분히 갖추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 발달,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내재화 기능들이 발달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놀이를 통해서 소망과 환상 표현하고 사회 기술들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렇게 발달되면서 이런 여러 가지가 모여서 아이들이 서서히 개별화를 위해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개별화 과정에서 반드시 아이들이 모두가 다 성공하는 건 아니죠. 개별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건 있는데, 자, 이거는 아이들이 엄마하고 떨어진다는 이 분리에 대한 자각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분리에 대한 자각보다는 부모와의 관계 경험에서 부모가 이 분리에 대한 자각을 어떻게 다뤄주는가, 이 부모와의 관계 경험이 이 분리에 대한 자각이 어떤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가,
엄마가 이 분리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어 주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분리에 대한 불안이 올라와 있는데 엄마가 그냥 아이를 그냥 방치한다든지, 그 다음에 엄마가 불안해서 아이를 계속 이렇게 못 내려놓고 아이를 붙들고 있는다든지, 그 다음에 엄마가 아이에 대해서 애정을 기울이지 않는다든지 하는 이런 관계 경험이 아이를 분리에 대한 불안 속에서 붙들러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엄마가 이렇게 믿음을 주고 서서히 밀어내면 아이가 불안함이 없이 잘 분리 개별화를 이룰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분리에 대한 자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 경험, 부모가 이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분리 개별화를 잘 할 수가 있고 아니면 고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요 관계 경험은 아동의 전체 성격의 통합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자, 요때 아이들 양가 감정 막 올라오지요. 엄마하고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나를 버리고 간 엄마에 대한 분노, 미운, 나쁜 엄마, 그렇지만 또 좋은 엄마, 이 양가 감정이 올라올 때 공격성도 같이 올라오거든요. 이 양가 감정과 공격성을 처리하는 문제가 아이들한테서 굉장히 힘들어요. 자, 요때 부모가 잘 다루어 주느냐, 잘 담아내고 견뎌내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부모가 계속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잘 살아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응 방식, 방어 형성들을 하게 되지요. 막 부인을 한다든지 회피를 한다든지 분열을 시킨다든지 이런 대응 방식들, 방어 구조들을 만들면서 아이들의 성격 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요때 분리되어서 나갈 때 부모와의 관계 경험이 잘못되어질 때 우리가 경계선 성격 구조를 가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히스테리성 성격 구조도 가질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거. 그 다음에 공황장애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을 앓는다든지 이런 여기에서 관계 경험이 잘못되어져서 내 성격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에 따라서 성인들이 이런 증상들을 앓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울증이라든지 경계선 성격 장애라든지 강박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그 사람들의 성인들의 성격 구조를 분석해 들어갈 때는 이 부분 여기서 고착된 지점에서 여기서 상처를 입고 여기서 고착되어져서 성장하지 못한 그 트라우마가 거기에 잠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신분석을 한다는 거는 바로 거기로 들어가서 그 상처난 부분들을 치료해주면서 다시 새로운 성격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는 게 바로 치료의 원리이기도 하거든요. 또 이때 재접근 단계에서 부모와의 관계 경험이 인간의 성격 구조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이들이 서서히 성정체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자, 해부학적인 성적 차이를 발견해요. 남자는 고추가 있고 여자는 없지요. 요게 아이들이 이제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정체감을 형성하기 시작하는데 한 20개월에서 22개월 조금 더 뒤로 갈 수도 있거든요. 제가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 선생님 딸 가진 엄마가 한 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또래 남자친구랑 남자아이랑 같이 목욕을 했는데 이제 고추가 이제 달려 있으니까 그 여자아이가 그러더랍니까. 나는 꼬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아이는 꼬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그전에는 아주 어렸을 때는 그게 꽃인지 뭔지 구별이 안 되다가 이제는 나는 없고 여자이니까 나는 없고 쟤는 꼬리를 2개나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서서히 이제 남자와 여자라는 성정체감 발달하는 게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자, 중요한 거는요. 남자는 이제 자기가 이제 서 있기 때문에 페니스 고추를 발견해요. 그러면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남자가 경험하는 불안은 바로 거세 불안입니다. 거세 불안에 직면해서요. 이 아이들은 직면하지만은 즐거움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외부 세계와 그다음에 자신의 신체에 관심을 많이 돌리기 시작합니다. 자, 거세불안 많이 그러는데 거세불안이 뭐냐면 잘린다는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나가기에는 내가 뭔가 힘이 없다,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 시작입니다. 그 오이디푸스 때 조금 더 뒤로 갔을 때 아이들이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조직사회에 들어갔을 때 잘릴 것 같은 공포, 불안. 내가 어떤 군대라든지 어떤 그 회사에 들어갔을 때 적응하지 못할 것 같은 불안, 내가 잘 살아내지 못할 것 같은 불안, 내 기술이라든지 내 지식이 조금 불안해서 조금 부족해서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도태될 것 같은 불안, 요거 어떻게 밥 먹고 살아갈 건가 하는 요런 불안들이 전부 다 거세 불안에 속하는 겁니다. 자, 요때부터 남자아이들은요 조금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기기로 들어가야 거세 불안이 올라오니까 지금 요때 요때 제저근기보다는 조금 더 후에 그 불안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자아이들은요, 요때 이제 페니스 선망이 나옵니다. 남근 선망이죠. 나는 없거든요. 갖지 않았어요. 근데 저 남자아이는 그 고추, 보기 좋은 고추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저 사람은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러움이 올라오지요. 시기심이 올라오지요. 나는 없으니까 좌절이 올라오지요. 자, 요러는 것들, 페니스 선망, 나도 갖고 싶어하는 페니스 선망이, 남근 선망이 요때 여자아이들한테 올라오는데, 요건 뭐냐면 나는 돈이 없는데 저 여자는 돈을 갖고 있어요. 나는 이쁘지 않은데 쟤는 훨씬 더 이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거를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부럽지요. 그런 것들이 바로 페니스 선망으로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도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지식들 저 사람은 가지고 있고 나는 전혀 가질 수 없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부럽고 시기 나고 화가 납니까? 이 페니스 선망들 여자들 다 가지고 있거든요. 단순히 고추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어떤 능력들, 그런 욕망, 가치관들, 가치관이 아니지 어떤 가치,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내가 갖지 않았다는 사실, 내가 결핍되었다는 사실을 여자아이들이 이제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불안하고 분노도 올라오고 저항도 올라오고요. 절망하지요. 그래서 여아는 이제 그 성적 차이, 내가 고추가 없다는 걸 발견하면서부터는요, 엄마한테 가서 주지 않는 엄마를 비난합니다. 엄마한테 실망하고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대한 미움과 양가 감정이 해결이 되지 않은 채로 엄마한테 매달리게 돼요. 묶이게 돼요. 그래서 이 감정 해결하는 게 너무나 여자아이들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자아이들이 훨씬 더 엄마하고 많이 매달리는 경향으로 나가서 여자아이들이 분리가 남자아이들보다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자, 우리 뭔가 잘못하면 무조건 엄마 탓이죠. 엄마 믿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지 못한 거, 내가 이쁘게 태어나오지 않은 거, 내가 지식이 없는 거, 똑똑하지 않은 거 전부 다 엄마 탓이잖아요. 우리 여자아이들 엄마 탓으로 많이 돌리는데 바로 요런 거, 남근 선망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주지 않은 거, 결핍한 거에 대한 분노가 요때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아이들이 여자는 여자로서 정체감, 남자는 남자로서의 정체감을 이제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요 제접근 단계가 이제 세 번째 발달 단계지요. 자, 해결되지 못한 이런 제접근 위기는요, 바람직하지 못한 고착 지점을 형성해서요, 오이디푸스적인 발달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되어야지 오이디푸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고착이 돼버리면 성격 발달이 되지를 않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는 거를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격 발달의 중요한 기로가 되는 겁니다. 요때 되면 아이들은요, 공생적인 전능성을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신체 이미지에 대해서 아주 고조된 자각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고추가 있고 없고 그거 말입니다. 그 다음에 특정 신체 영역에 고추죠. 거기 학문이라든지 거기에 내가 리비도가 집중되고요. 엄마의 전능성에 대한 어떤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정신기제를 발달을 시켜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아이들 대상 상실과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면서 엄마, 부모의 좋은 이미지뿐만 아니라 나쁜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걸 아이들이 내재화 시키기 시작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초자 발달이 시작된다는 중요한 사인이고요. 대상의 사랑을 상실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막 나타나기 때문에 부모의 승인과 반대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사랑받기 위해서 부모의 요구를 들어주죠. 부모 말 들으려고 하죠. 인정받으려고 하죠. 이런 역동이 이때부터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초자가 잘 자리 잡히게 되는 겁니다. 자, 제접근 위기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깊어지면 갈등이 조숙하게 내재화되면서 이것은 유아 신경증의 전조 증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접근 위기, 그때 불안이 올라올 때 부모가 잘 다루어줘야지만이 건강한 성격 구조를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리비도 대상 항상성을 아이들이 획득하고요. 분리 반응이 감소되는 요거가 지나가면 이제 서서히 분리 개별화의 네 번째 단계인 이제 유아의 심리가 탄생되는 개별화 과정이 진행되어지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